제 리포트 관련 영상을 정말 많이 봐주셔서요, 이 자리를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그 영상들에서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문장이 잘 안 된다는 하소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 문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술 어울리게 쓰기, 메모 보면서 후다다닥 쓰고 2번 고치기, 베껴 쓰기 연습을 통해서 표현력 키우기, 이 3가지만 하시면요, 일주일 만에,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은 리포트 문장 잘 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리포트 쓸 때 자신 있게 자신의 언어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제 리포트 영상 많이들 봐주셨잖아요. A4 리포트 쓰시려면요,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써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리포트에서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100개면 일단 A+는 날라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의 문장으로 글을 써서 리포트를 내시면요, 일단 A+에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장을 잘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문장을 쓰는데 자신이 없으면요, 준비를 충분히 해서 리포트를 쓸 내용을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리포트는 결국은 꽝이 되기가 엄청 쉬워요. 문장이 안 써지니까 진도는 안 나가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베껴 쓰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요, 문장을 잘 못 쓴다는 건요, 방법을 모르고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그런 수려한 문장을 쓰는 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수련도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천부적인 재능도 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리포트 문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논문식 문장은요, 그 방법을 알고 나면 일주일 연습하시면 누구나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 주술 맞추기부터 해보죠. 첫 번째가 주술 맞추기예요. 우리가 주어와 수어를 잘 맞춰서 글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청소년 복지 정책은 생활 상황, 성장 수준, 자주성 여부를 고려한다. 어떠세요? 청소년 복지 정책은 고려한다. 이거 말 되세요? 이거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 정책은 뭐 수립되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고치면 이렇게 되죠. 청소년 복지 정책은 생활 상황, 성장 수준, 자주성 여부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은 수립된다가 주술이 맞죠. 일단 후루룩 쓰시고요, 주어와 수어를 쭉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와 수어가 맞지 않는 부분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고쳐가면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글 쓸 때 이 부분만 되면요, 여러분들은 글의 50%는 마스터를 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 거는 부사어, 무슨 강조어, 접속사 이런 거 있죠. 이거 피하는 겁니다. 복지정책에서 자주성의 측면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썼어요. 아주 빼시면 돼요. 복지정책에서 자주성의 측면은 중요하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제가 좀 복합적인 예를 들게요. 청소년은 자주적으로 성장해가야 할 주체이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정책에서 자주성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된다. 자, 어떻게 쓸까요? 따라서 빼고 매우 빼고 그러면 돼요. 청소년은 자주적으로 성장해 가야 할 주체이다. 청소년 복지정책에서 자주성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논점이 된다. 어때요? 맥락적으로 따라서가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매우 없어도 충분히 강조되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자신의 의견을 쓸 때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라고 꼭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오면 어색하잖아요.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청소년 복지 정책에서 자주성의 측면이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어때요? 뺄 거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이 부사는 빼야 되죠. 자, 이번에는 나는을 빼보자고요. 이렇게 됩니다. 청소년 복지 정책에서 자주성의 측면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쓰시면 이게 자기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메모를 보고 후루루루룩 쓰고
2번을 고친다. 이 요령을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글을 쓸 때는 항상 메모를 하고 쓰셔야 돼요. 제 리포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료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키워드 중심의 메모를 해두잖아요. 이제 걔를 보면서 순서를 뒤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 생각을 메모를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메모를 충분히 해놓습니다. 메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더니 이게 이야기의 흐름이 되게 좋아, 이렇게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포트의 글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주수를 고려하면서 호로록 쓰는 거예요. 말하듯이 그냥 쭉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때요,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꼭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문장 하나 쓰고 2번째 문장 쓴 다음에 앞에 문장에 다시 가서 또 고치는 거예요. 끝없이 앞으로 돌아가서 고치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많아요. 이거 절대로 금물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리포트를 끝까지 다 쓰고 고치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나는 걱정이 돼서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A4 한쪽 쓰시고 고치는 거예요. 2번째 방법은 한 개의 장을 쓰고 고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끝까지 다 쓰고 고치는 겁니다. 끝까지 다 쓰고 고칠 때 흐름을 더 잘 보실 수 있고요, 속도도 훨씬 빨리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고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은요, 문장만 보세요. 문장의 주술 관계를 완벽하게 하고, 또 다른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접속사, 부사, 형용사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 하실 일은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2번째 고치실 때는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러운가, 설득적인가, 뭔가 추가할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글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을 고치고 나잖아요. 리포트 정말 훌륭한 글이 될 겁니다. 3번째는 베껴쓰기 연습으로 표현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표현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논문에서 많이 쓰는 그런 문장의 어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논문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사실은 많이 읽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든지, 나는 글 쓰고 책 쓰고 이런 것들이 그다지 좋지 않다든지 이런 종류의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일주일간 일단 논문 베껴쓰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효과 만점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몸에 익어요. 자, 하루에 3문단씩 손으로 베껴쓰기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요, 이거 베껴쓸 때 얘를 보고 베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꽝입니다. 문장의 한 반 정도를 보고요, 그것을 기억해서 손으로 베껴 쓰거나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전에 3문단을 매일 베껴 쓰고요, 매일 밤에는 한 문단 정도를 그 문장을 기억하면서 흉내내면서 자기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일주일만 하시면요, 놀랍습니다. 글쓰기가 확 달라져요. 자, 이 3가지 익히셨으면 이제 리포트 쓰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글을 잘 못 쓴다는 생각 버리시고 내용 준비한 것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뭘 걱정한다고요? 글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한 내용이 훌륭한가를 걱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요, 리포트를 준비하고 글을 써가는 과정이 알을 누적시키는 아주 기쁜 행위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리포트 준비하시면서요, 이거 알았네? 이거 새로 알았네? 하는 기쁨을 느껴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베껴쓰기를 일주일 한 다음에 글이 잘 돼요. 그런데 한 달 지난 다음에 다시 글을 쓰는데 글이 잘 안 돼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베껴쓰기를 일주일에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다시 글이 술술술술 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거요, 1년에 베껴쓰기를 서너 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의 글의 상황, 자기가 글 쓰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서 베껴쓰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쓰기를 종합해본 이런 거겠죠. 내용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메모를 해두고 그 메모를 보고 호로록 글쓰기.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글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이야기의 흐름 등을 만들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루룩 쓰라는 거죠. 후루룩 다 쓴 다음에 주어 수어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또 수정하시면서 추가할 내용이나 지울 것이 있는지를 보고 그 부분을 지우거나 추가해서 글을 완성시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시면요, 리포트에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쓰시면서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 모두가 리포트에 자유로운 그런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계속 파이팅입니다. 리포트 글쓰기에 대해서 더 좋은 팁 가지고 계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댓글을 통한 지혜 나눔, 저는 이것이 우리 유튜브의 가장 의미 있는 지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는 분들은 3가지 아시죠?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